오늘은 뒷일은 생일상인데 형님께서 연어를 좀 사주셨습니다. 일단 세미나 140명 조기 매진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아직 살아있네 형님. 형님 근황을 한번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아시안 게임 최종 네. 선발전. 네. 최종 맞는 거죠? 잘 모르죠. 그거는 일단 떨어지고 나서 저랑 영승이랑 아시안 게임 안 열리는 걸로 기도를 아, 하기로 했습니다. 형님이 3위 하시고 조용승은 2위. 어. 지금 떨어진 거네요. 그렇지. 난 떨어졌지. 사실 영승이도 떨어졌다고 아. 봐야지. 아무래도. 이 소식을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약물 파동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사이버그랑 조나타 네. 그레이시랑 5명 컨텐더들 노기월드 맞아. 끝나고 음. 네 걸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고든 라이언하고 니켈로드가 붙기 전에 뭐 맞아. 엄청 심한 썰전이 맞아. 있지 않습니까? 심한 썰전이. 서로 이제 그냥 뭐 스테로이드가 만연하다고 음. 약간 좀 주짓수진을 좀 까발리는 느낌인데 지금 뭐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약간 이 스포츠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약물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솔직히 클린한 사람으로서 나는 심지어 먹는 것도 클린하거든요. 클린하게 먹다가 한 번씩 그냥 좀 케이크랑 쿠키 이런 거 좀 좋아하고. 단 걸 너무 좋아해요. 사실 이게 뭐 엄청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쓴다는 것도 좀 웃기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나는 약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 해볼 생각도 안 했는데 약간 도둑질이랑 비슷하게 생각했어. 우리 도둑질 안 하잖아. 사물함 열었는데 지갑이 있어. 훔치나? 훔치잖아. 그냥 지나갔잖아. 그렇죠. 뭐 그런 거랑 나는 비슷하게 생각해서 도둑질. 나는 그래서 아예 뭐 그냥 막 그냥 그런 느낌? 그래서 난 아예 생각조차 잘 안 해봤어. 일단 종목은 다르지만 일단 바디빌딩 이런 쪽은 또 다르니까. 너무 많이 쓰지. 네. 그래서 나는 그거를 좀 어떻게 검사를 다 해서, 그러면 그 다 선수들 손해잖아. 빨리 죽고 그 건강에 문제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심장이나 이런 데도 문제 많이 생기고. 아니 몸에 주사기가 들어오는 게 저는 너무 깨름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전문가의 그런 뭐 조언이라든지 이런 진단 없이 본인이 막 그 요즘 매스컴이라든지 미디어에서 노출이 많이 되는데 이제 본인 엉덩이에 놓는다든지 팔에 놓고 이거는 좀 무섭습니다. 솔직히. 그거 좀 너무 좀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짓 아닌가? 네. 내 몸에 대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이제 본인의 그 명예가 삶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높여준다든지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게. 미래가 정해져 있는데 약물을 해서 그 젊은 날 뭐 지금 표현 잘해주셨지만 도둑질을 통해서 그거를 얻었으면 정말 또 나중에 엄청 후회가 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이. 그렇지. LEC 같은 다 하니까 그렇죠. 혼자만 안 하는 것도 좀 손해라처럼 생각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시합사에서 그거를 이제 공정하게 다 해줘야 되는데, 시합사 그 바지 사장 모 자심이라고, 자주 나오네요. 그 사람은 아예 뭐 스테로이드 검사 생각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 막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참. 아니 진짜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화학전쟁 그러니까 하는데 화학전쟁 맞지. 특히 ADCC는 2년마다 한 번씩 딱 열리니까. 진짜 케미컬 원해요. ADCC는 계속 안 하고 IBJF는 네. 하면은 결국에 사람들이 그 어떤 정의에 대해서 결국에는 정의 쪽으로 돌아서는 게 인간의 심리라서 ADCC가 좀 나중에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런 여타 문제, 각각의 문제 등등으로. 예상도 하시네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난 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사람들은 사실 그 정의롭지 못한 것을 나중에 결국에는 좀 되게 처음에는 그냥 넘기다가 뭐 좀 못 넘기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서. 네. 진부하긴 한데 뭐 치료 목적으로도 맞았다느니 근데 이번에 사이보그 그 형님의 변은 40대 이상 된 사람들이 이제 성장 호르몬을 맞는 거에 대해서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되냐. 젊은 선수들이랑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너무 뻔뻔해도 좀 많이 뻔뻔하고, 나도 이번에 시합을 준비하면서 좀 열심히 준비했거든.
물론 내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네. 어떤 근력 운동을 좀 못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쪽 오른손을 미는 이렇게 머리 위로 드는 기술을 잘 안 돼서 이런 좀 약간 뭔가 제한적인 면이 있긴 있었는데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번에 받았던 느낌이 내가 나이가 많잖아. 근데 근력은 그렇게 안 떨어졌어. 유산소 능력이 약간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 20대 때는 화나면 못 참 막 주체 못하고 네, 네,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좀 남자로는 떨어져서 아, 화도 잘 참고 그러니까 현명이 됐잖아. 맞아요. 현명해지고 자기 컨트롤 잘 되고 가족이 안정되고 이러니까 내가 20살의 선수에 비해서 어떤 능력은 떨어졌는데 어떤 건 좀 더 좋은 부분들이 많더라고.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뭐 이번에 시합 전에 잠도 잘 와. 예전에 막 쾅쾅쾅쾅 했었는데 맞아요. 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TRT를 해서 다른 시즌 능력이 확 올라가면 이건 오히려 또 너무 또 뭐 역차별적인 그런 그래서 사이버고 이런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게 그닥 뭐 공정하지는 않다고 생각 들더라고. 이번에 내가 해보니까 왜냐면 네네. 다른 좋은 주지는 부분도 꼭 있잖아. 나이 생기면 현명해진다든지 기술 그동안 20년 동안 계속 알았으니까. 많이 순화됐습니다. 정말 예전에 아주 불같았었는데 지금은 10년 이상 화도 안 나더라고. 일단 10년 이상 그 주짓수 체육관을 해온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이 극한 직업이거든요, 사실. 대단하다 느껴지고 그리고 이 약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이제 풍문으로는 이제 국내에도 뭐 이렇게 좀 만연하다는 그게 또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 피트니스 쪽에 그런 이제 미디어 노출이 아무래도 좀 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손을 대지 않나. 예. 뭐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약간 이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말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냥 쉽게 뭐 하다못해 경구제라도 이렇게 구해서 어떤 외적인 걸 가꾸려고 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피트니스 쪽은 진짜 많아 보이던데. 네, 너무 많아 보이던데. 맞아요. 그 나중에 다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나 참. 실제로 뭐 그냥 시합도 안 나가고 그냥 동네 아저씨들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전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상대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4인에서 마이너스 77kg인가요? 하셨는데 한번 그 경기 현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걸 특히 이제 구본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하프 가디언으로서 경기가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정말 궁금했는데 제가 그냥 뭐 형 얘기만 들어서는 정말 아까웠다고. 굉장히 아까웠는데 우선 이게 사람이 다 정해져 있고 하니까 리그전이니까 네. 사례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날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야 9번철만 첫판 아니면 참 좋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마리수가 됐네. 전날 띵 봤는데 9번째 첫판 아씨 좀 빡세게 이기는 지는 굉장히 빡센 시합을 할 수밖에 없겠다. 체력적으로도 네. 불리하게.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구본철 선수랑 첫 판을 했는데 당연히 또 집패스 할 거라고 알고 그리고 구본철 선수가 요새 상대방에게 그냥 가드를 절대 안 가게 해주는 그 능력도 굉장히 좋거든. 요즘은 특히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좀 적었었는데 네. 요즘은 가드 가기도 되게 힘들어. 점수를 안 뺏기고. 진짜. 선수들이 그 훈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특히 2점 뺏기던지 아니면은 이제 밴티지 어드밴티지는 무조건 나오고 그래서 나는 그 타이밍을 엇박자로 해가지고 가져가는 연습을 또 진짜 많이 하고 상상도 많이 했거든. 역시. 그래서 다행히 어드 안 뺏기고 그 싸움도 엄청 치열했어. 한 1, 2분 됐을 거 그 싸움이 다다다 서로 엇박으로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다행히 가드 가서 또지 패스 해서 내가 이제 또지 패스 카운터로 내가 원래 옛날부터 많이 쓰는 그 오픈플라타 해서 가드라는 건 형님 뭐 클로즈 가드 내가 클로즈 네네. 가드에서 오픈 가드 갔던 것 같은데 구본철 선수 들어오잖아. 또지 패스 하려고. 일부러 들어오죠. 그래서 또지 상황이 와서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이야, 오픈플라타 딱 해서 고고플라타까지 딱 가가지고 쉽지 않은데 그거. 이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튼튼하더라고. 아. 이게 보통 이까지 딱 들어가서 거의 좀 더 쑤셔 넣으면 딱 될 것 저는 같은. 풀탭칩니다 진짜.
느낌이 막 났었는데 이게 너무 목이 튼튼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빠져서 아 근데 그 정도로 걸렸으면 어. 뭐 벤티지라든지 이런 거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이게 real danger 이게 진짜 위험인데 이게 뭐안 봐도 그렇고 생각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게 아무튼 뭐 심판이 그래서 안 줬대. 아 그래서 애매하지 심판에 따라서. 근데 그걸 떠나서 오버폴트라에서 내가 그냥 수입 오버폴트라 전환해서 네. 수입을 이렇게 어떻게 땅 되려 하다가 턱 풀렸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애매한. 내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하다가 5분이 끝나고 그다음에 골든 스코어인데 이게 골든 스코어가 사람 죽이는 거더라고. 아 먼저 점수를 내야 되겠네. 벤티지나. 벤티지나 아니면 상대방의 페널티 혹은 점수인데 이거는 너무 내가 진짜 10몇 분 정도 계속 하는데 죽겠더라고. 와 순간순간이 계속 스트레스겠네. 그러니까 5분 끝나고 바로 다시 일어서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아 골든 스코어가 안 나면 계속 하네요. 5분 하고 5분 하고. 아니 그냥 연달아서 계속. 아 그래서 내가 한 20분 넘게 계속 연달아 시합했어. 한 번도 안 쉬고. 와. 그래가지고 막 죽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구본철 선수가 또지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또지를 풀고 더 풀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프가 바로 딱 잡았어. 네네네. 아 디바프로. 이제 코요테 하프가 손을 아 잡았거든. 네. 네가 많이 쓰는 쪽으로 네. 왼손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하프를 딱 물게 됐어. 그래서 나 오씨 다행이다. 이거 하프 쪽 물면 되게 이거 성공률이 되게 높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심판은 그 전에 미리 이게 돼 있었대. 이거. 근데 요새 룰이 어떠냐면 되자마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끝나서 네네. 가드 그쵸, 다시 그쵸. 리커버리 되거나 아니면 뭐 그쵸. 패스 아예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한 20분 싸우다가 구본철 선수가 일어나서 하다가 내가 어떻게 발 딱 걸어서 내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반대로 뻥 해서 넘기는 기술로 쉽겠네요. 다운 했거든. 네. 나는 이겼구나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먼저잖아. 아 뭐지?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룰로 그냥 끝났어. 아 그래서 뭐 이런 뭐 하고 골든 스코어. 그래서 영승이는 김정철 선수한테 이기고 2대 0으로 이겼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나. 거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잘했네. 음. 그래 지면 또 형님도 패자. 패자로 가서 패자로 싸운 다음에 김정철 선수랑 했는데 되게 잘하더라고. 네. 엄청 짱짱하고 네네. 잘 안 주잖아요. 잘 안 주고 그 미들 디스턴스 파울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네네네 아니고 맞아요. 중간 거리에서 거리 조절 잘해요. 굉장히 잘해서 나는 그걸 네 시합 때도 보고 김종용 씨 시합 때도 네. 봐가지고 이거 조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하프가드 들어갔다가 또 막 뚫리고 밴드지 뺏기고 할 것 같아서 오픈가드에서 그립 나도 세게 딱 잡고 계속 그립 뜯으면서 기회 보다가 디바프 싹 들어갔거든.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처음에 5분에 승부 안 나고 골든 스코어 가가지고 계속 싸웠어.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 디바프로 뻥 뒤집어서 끝났거든. 어쨌든 난 구본철 선수 싸우고 김정선 선수 싸우고 김정선 선수는 2패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냥 그 토너먼트에서 끝났어.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영승이랑 싸워서 뭐 리그전에서 뭐 승패 그다음에 득실 뭐 이런 거 축구처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토너먼트가 다시 시작된대. 3인. 그래서 그것도 내가 첫 봤다였어. 근데 체력적으로 그러면 너무 좀. 한 30몇 분 싸운 거잖아. 그것도 엄청 잘하는 선수들이 많고. 음. 근데 희한해 그날 힘이 막 넘치더라고. 다행히 할만했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미안하듯이 당연히 너무 그렇죠. 나만 거의 뭐 이거 와사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나만 이렇게 너무 시합하니까 좀 쉬시겠어요. 근데 난 이게 오히려 이게 땀 식으면 오히려 컨디션 떨어질까. 지금 바로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영승이는 처음에 김정선 선수 하고 나서 한참 쉬었고 나는 30분 싸운 상태잖아. 그래서 스파링 해보니까 시합 해보니까 힘이 내가 좀 안 들어갔더라고. 땡겨도 원래 그 1라운드 때 땡기는 거랑 네. 10라운드 때 땡기면 이게 안 땡겨오잖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아무튼 영승이가 초반에 내가 가드 갈 때 뻥 잘 예측했다가 일어나려고 그랬거든. 네. 탑에서 싸우려고 그랬어. 어디 하나 먹고. 그래서 같이 더블 가드 갔다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내가 더블 가드 가려고 하는 순간 영승이가 가드 간척하다가 바로 이야. 내 허리 잡고 그대로
클로즈 가드 안으로 뻥 들어가서 2대0에서 거기서 이제 막 계속 나는 죽어라 수입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대로 끝났고.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이제 갑자기 또 구본철 선수가 다시 싸우래. 그래서 이거 뭔가요? 이러니까 몰라 뭐 여기서 싸운 사람이 영승이랑 다시 붙어야 된대. 진짜 결승을 한대. 그래서 난 그때 완전 온몸이 너덜너덜해졌었거든. 뭐 정신력도 떨어지고 온몸 너덜너덜하고 도복 완전 땀에 쩔어서 냄새 엄청 나고 막 그런 상태 있잖아. 온몸이 아프고. 대박이다. 그런데 이제 뭐 또 해야 되니까 하는데 초반에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이 오른손으로 이 그립을 잘 잡아서 네. 이게 테이크다운 안 나오고 내가 가드 잘 갔는데 네. 아무래도 힘도 없고 막 몸도 지치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내가 못 잡고 구본철 선수가 여기를 잘 잡고 나는 이걸 이렇게 못 잡는 상황이었어. 진짜요? 이때 구본철 선수가 바로 그 무릎 꿇고 들어오면서 이거는 그죠. 어깨로 외치기 그거 했어. 스탠딩에서. 들어와서 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로 딱 넘어가고 그래서 가드 잡고 이제 하다가 끝났는데 구본철 선수가 이제 2점 따고 나서 아무래도 내 생각에 전략이 클로즈 간에 또 또지 하다가는 뭔가 또 카운터 당할 것 당하고 할 같아가지고. 거니까 더블언더 들어왔거든. 아. 더블언더 구본철 선수 잘하잖아 원래 잘하더라고 단시합 보니까 들어왔는데 내가 띠 잡고 당겨가지고 들어가는 거. 뒤로 가는 거 그 다리 완전 햄스트링 찍으면서 빠 하면 아이작 도달린. 어깨 부서지는데 그거 진짜 제대로 했는데 구본철 선수 꽉 잡고 딱 해가지고 따라와서 내가 와 이렇게 제대로 했는데 안 될 거면 뭘로 수입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아무튼 2대0으로 처음에 그걸로 이제 끝나서 나는 이제 끝났지. 그 다음에 이제 구본철 선수랑 영승이랑 시합해가지고 내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보는 순간 구본철 선수가 태클했던 것 같아. 태클해서 어떻게 일어나서 둘이서 약간 싸잡는 상태 비슷하게 됐는데 구본철 선수가 붕 들어서 딱 찍어서 사이드로 이렇게 딱 떨어지더라고. 클린하게. 그래서 내가 영승이 졌네 약간 생각.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2대0으로 끝났어. 그래서 구본철 선수. 와, 구본철이 빡빡하네요. 근데 힘이 너무 세더라고. 내가 이렇게 딱 잡아보니까. 제가 원래 김정철 선수 붙기 전에 구본철을 한번 콜아웃 했는데 한번 제가 복수 한번 가겠습니다 다음에. 나는 77 시합이니까 77만 집중했고 8호는 김희승 선수가 네. 우승하셨고 그다음 6구는 이재영 선수가 아니 그리고 또 에피소드가 할 텐데 그 조대현 선수가 오 중간에 조대현 선수가 물론 나도 내 시합 하느라 자세히는 못 봤는데 조대현 선수가 원래 짱짱하잖아. 되게 딱 잘 당기고 맞아요. 뭐 일단 하프가드 같은 거 절대 안 주잖아. 아유, 딱 밀어내고 딱 자기 좋아하는 포지션에서 잘 싸우는 선수라 가지고 항상 그렇게 봤었는데 그 준용이랑 시합하는데 갑자기 하프가드를 내주고 마운트까지 턱 주더라고. 그래서 나 뭐야? 아무래도 좀 이상했어. 네. 그때 내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시합하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 뭐처럼 와가지고 했는데 어떤 그 의료진이 없는 상태였어가지고 국대 선발전. 굉장히 엄청 위험할 뻔했다고. 아니 근데 그 과호흡이라는 게 어. 뭐 어떻게 잘 이게 뭐 긴장하거나 아니면 그거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아주 의료진이 없다는 건 조금 아찔하네요. 아찔하지. 82년생으로서 와 계속 고전하시는 게 정말 이제 끔찍할 정도로 뭐 대단스럽긴 하나. 정말 맞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35살 무렵에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나도 막 아니 할 수 있으려 했는데 한 37살 가자마자 이제 약간 주책스러운 느낌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서 이거 뭐야? 약간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나를 이게 약간 걱정하는 하다가 한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아유 걱정스러운 그런 맞아요. 42살 되니까 이제 다들 아유 막 약간 그렇게 점점 이게 바뀌어 가더라고. 근데 나는 이번에 해보니까 또 체력적으로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번에 그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 네. 걷기 매일매일 했어. 좀 빠르게 걸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 있잖아.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약간 빠르게 걷기랑 뛰기 중간인데 약간 이렇게 돼서 그걸 해야지 심장 박출량이 되게 커진대. 왜냐면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빠르게만 하면 심장이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게 심장이 안으로 점점 두꺼워지고 튼튼해지면서 박출량은 줄어드는데 그런 운동을 이렇게 쿵쾅
쿵쾅 이런 걸 해줘야지 심장이 밖으로도 계속 자라나고 1회 박출량도 커지고 하면서 그 시합과 시합 사이 회복이 되게 빨라진대. 그래서 나도 그거를 이제 옛날부터 들었는데 뭐 지키지 못하다가 이번에 나 마음 먹고 한 2개월 정도 했는데 진짜로 이번에 내가 만약에 그거 안 했으면 첫 판하고 퍼져서 이렇게 됐을걸? 진짜. 와, 근데 이번에 살아나서 할 수 있다 어. 한 30분 싸우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된 게 아마 그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그 생각 좀 했었지. 한번 해보자.